네, 이진우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코멘트 영상을 확인을 해봤지만 네, 날마다 보는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 예. 다르고, 그렇죠? 그만큼 시장 방향성이 오늘도 지금 윤석열 앵커랑 같이 인터뷰 보면서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맨날 와서 뭐 내용 없이 말하는 제가 아우 아니죠. 저 친구들보다는 낫겠다 싶네요. 아유, 뭐 차티스트의 큰아버지신데. 네,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기술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 현상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미국 지표 기다리면서 내내 좀 경계를 했었는데 네, 이거래 연속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인지라 이제 또 시장이 방향을 상승으로 잡나 내성이 생기나라는 또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뭐 투자 여러분들이 좀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할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으스스한 얘기들만 나돌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CPI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날아가더란 말이죠. 한번 뭐 저가 매수세 유입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뉴욕 시황에서 뭐 짚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었죠. 연준 관계자들이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막 시장 잡아먹을 듯이 하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시장을 다독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멘트들이 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그거 마치 보스틱 총재인데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그 보스틱 총재가 했는 말이 우리한테 무슨 향후 금리 경로에 딱 지금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저를 포함한 일종의 약간 시장에서 연준을 갖다가 다소 의심스러워하는 시각 중에 하나. 지금 아예 그거 하려는 거 아닌가? 좀 어느 정도 시장을 갖다가 연준이 의도적으로 증시를 갖다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시선이 있다는 걸 연준도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이거 좀 1월 25일 날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그 방영철 기자의 기사에서 요거만 가져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때만 해도 이제 1월 24일 날 저점 찍고 뭐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했던 그날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JP 모간은 지금 황소 진영이에요.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이 전략가하고 반대로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는 여기는 또 이 약세 쪽에 추가 조정이 있다 하는 쪽에 이제 대표 주자인데 이쪽은 고음 진영이죠.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보니까 JP 모간 승인 것 같아요. 1라운드는 JP 모간 승. 네. 근데 이게 1라운드 경기가 아니고 이게 12라운드 경기란 말이죠. 올 12월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한데. 네. 자, 지금 S&P 500 지수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은 전고점도 트라이 해볼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연초 들어서 이렇게 빠졌던 거의 낙폭에 조정 차원은 슬쩍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 오늘 장 마치기 한 2시간 전 차트인데요. 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이걸 갖다가 FMC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는 FMC는 사실 이 구간이었거든요. 1월 FMC는. 그러니 이게 그만큼 시장이 선반영한다 내지는 미리 알고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지, 어쨌거나 FMC는 좀 으스스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연휴 중에 강하게 치고 나왔고, 그리고 며칠 숨고르기 하다가 지금 이틀 연속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진정성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나스닥은 S&P 500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어제 하루는 2% 넘었죠. 결국 장막판까지 해서 2%의 상승폭을 이뤘는데 아직까지 S&P 500 좀 전에 이거 대비 이걸 보시면은 아직 뭐 200에서 밑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죠. 자, 한 번 더 이 말씀 얼마 전에 드렸죠. 자, 여기는 일간 차트를 갖다가 97년부터 해서 일간 차트를 아주 압축적으로 봤고, 요 이동평균선은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이때 닷컴 버블 무너질 때와 금융위기 때 200일선 무너진 거는 그 여파가 상당했죠. 상당했고 요 구간은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그거였죠. 저 코로나 때였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러면은 요 정도로 끝나고 다시 200일선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장인가? 아니면은 결국은 이렇게 200일선에 자꾸 머리를 한번 대보다가 결국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인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거 확인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3, 4라운드 아닌가 싶어요. 3, 4월. 뭐 적어도 세계 타이틀전 같으면 요즘 복싱에서 뭐 복싱 안 보는 시절입니다만 12라운드인데 딱 12달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고 네. 메타 이거 5%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한 2시간 전에 네. 오늘 5% 반등하면서 5% 이상 넘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과매도 국면이면 저가 매수 한번 들어올 만도 합니다. 메타가 이렇게 왜 부러졌는지는 그동안 많이 다뤄봤으니까 네.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가 매수 유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 만도 하다 싶습니다. 월간 차트 보세요. 이거는 메타 즉 페이스북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다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 구간 요 한 2번 막혔던 코로나 이전에도 막혔고 했던 요거 이게 아마 그냥 돈으로 밀어 올리는 주가가 아니면은 페이스북의 뭐 최대한의 레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페이스북의 메타의 어떤 그 성장성 향후 어떤 전망의 그거보다는 이거는 그냥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던 돈으로 밀어붙인 장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이제 다 후루룩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에 걸쳤던 강력한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인데다가 얼추 코로나 이후 올라왔던 거에 뭐 흔히 말하는 61.8%쯤도 왔고 해서 저가 매수는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그러고 나서 얘가 그러면 이제 한 216불까지 떨어졌던 여기가 그럼 이 갭을 채우려면 290불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이걸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월간으로 오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매도 신호 겨우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월간에서는 뭐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지금 이제 말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해지는 겁니다. 저가에서 들어올만 하네.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네.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바닥 본 건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거죠. 길게 봤을 땐 또 그렇게 예. 되는 거네요. 한번 보시죠. 애플 이래요. 주요 기술주들. 애플 이런 상황이고 아마존닷컴 참 이번에 뭐 실적이 좋았네 어쩌네 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얼추 보니까 3,400불부터 한번 열어줘야 된다는 그게 느껴지고 네. 구글 보세요. 구글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액면 분할하겠네. 뭐 그 소리까지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쿵 뛰었는데 그 이후 흘러내리다가 지금 요런 정도입니다. 여기서 지지 받는지를 또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넷플릭스 뭐 이렇게 휘청했다가 지금 기운을 차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고 사실 뭐 이렇게 캐시우드가 담고 있는 그야말로 성장주 그런 쪽들은 이미 차트는 완전히 망가져서 야 여기서 더 밀릴 수 있겠나 할 정도까지 갔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또 저가 매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오늘 한번 CPI 나오고 나서도 CPI가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어쨌거나 반등이 강하긴 강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는 1월 달에 그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는 있었다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에서 자리였었다.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반등이 정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느냐는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안심할 수는 없다. 네, 정리해 아직까지 볼 뭐 수가 다들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정리가 안 되고 뭐 해서 그렇겠지만 쓰고 있겠지만 막 오면서 계속 뒤져봤는데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라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저가 매수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가 다시금 또 부각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럼 보면 그래도 중국 증시도 잘 버티는 것 같고 종목 안에서 좀 등락은 있긴 했습니다만 이 네. 영향은 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는 중국이란 변수도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며칠 본 뉴욕 증시의 아주 힘찬 반등에는 중국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죠. 올림픽인지 그 체전인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심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심판 없이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선수들도 마음 놓고 하겠구나 싶은데 오히려, 네. 오히려 그 빙질 보세요. 아우. 자, 자. 사실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예. 한번 우선 상하이 한번 보세요. 상하이 보시면은 요날 이 짱대 음봉 나왔던 게 춘절 전에 1월 28일입니다. 많이 빠졌죠. 네. 설 연휴 앞두고 후루룩 빠져가지고 야, 여기서 더 밀리면 큰일 나 할 만한 그런 레벨까지 왔었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두 번째 캔들 화요일 날 훅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린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라왔어요. 즉 화요일 날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자, 요거 CSI 300 지수를 한번 보시죠. CSI 300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하이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 2월 초에 일찌감치 고점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23.7% 낙폭입니다. 그런 정도였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2월 18일 날 고점 찍고 흘러내린 것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6월 25일 날 찍었잖아요. 3,316을.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확인하고 가시죠. 종목이든 지수든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참 치고 올라왔는데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갔지만 기술적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 다이버전스죠. 저는 뭐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특히 기술적 보조 지표 섹터에서는 이 매도 다이버전스, 매수 다이버전스만큼 유용한 건 없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요걸 갖다 일간 차트 한번 보세요. 자, 화요일 날 알꼬리 확 달립니다. 많이도 빠졌어요.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화요일 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도는 경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도는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전환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는데 자, 요거 30분 차트예요. 1월 28일 날 춘절 전에 그리고 2월 7일 날 첫 개장일은 고만고만했는데 2월 8일 날 훅 밀립니다. 이 친구들 점심시간에 휴장하더라고요. 왕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오후부터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중 최저점은 전일 대비 2.4% 마이너스였는데 결국 마이너스 0.55%로 줄이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이게 결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들로 만든 지수거든요. 많이도 빠졌죠. 참 중국 작년 3월부터 해서 뭐 하기야 그럴만도 했잖아요. 알리바바니 뭐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여파가 있었다고 보는데 요거 국가대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 중국 정부 산하 저기 투자 기관들 네. 우리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연기금이 되나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좀 받쳐내준 받쳐낸 거죠. 개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뭐 이런 흐름이라면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날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죠? 미검증 리스트, 언베리파이드 리스트에서 갑자기 33곳 여기에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또 우리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하는 있죠. 이것도 포함되고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했더니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그날 엄청나게 빠져버려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반토막 났네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슨 뭐 반사이익 반사이익을 기대가 얻는다 네. 이런 소리 나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사이익 받은 게 요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지수 많이 올라가는데도 차익실 나왔어요. 네 반사이익 같은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달처럼 무슨 그 햇빛을 반사해서 빛내는 거 말고 태양처럼 지가 진짜 빛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힘이 있는 건데 자 어쨌거나 요거는 하이투자증권 자료가 기사에서 이렇게 인용되길래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2021년에 2천억 달러 정도 더 사겠다 했거든요. 네. 무역 합의. 그것이 애초 합의인데 이게 누적 수입액이 아니고 누적 수입액이 하나 빠뜨리신 것 같네요. 요거는 합의했을 때는 요 약간 하얀 선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실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어간 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이냐? 뭐 그렇게도 보는데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하고 바이든 시진핑에서 그냥 구글링 하다가 인상적인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2016년 그 대선 이후에 2017년에 취임 첫 해에 겨울에 중국 방문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손 찔러놨다가 어뜨거라 했던 그 모습, 손 훌떡 빼었던. 이때는 2012년에 두 분 다 이렇게 붙자 달렸을 때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 하실 거고 요것도 보시죠. 조지 소로스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력하게 도발합니다. 조지 소로스 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거 하던 얘기죠. 지금 조금 위태로운 지경인데 이코노미 크라이시스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하고 부동산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아까 국가대가 나올 만한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좀 인위적으로 받쳐내는 힘이라면 여기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또 같이 한번 갖고 와서 인용해 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옛날에 소위 말하는 내셔널 팀 국가대가 개입했을 때 CSI 지수가 어땠었는가 과거 성적표를 보자 말이죠. 네. 별로였고 뭐 조금 시간이 걸렸고 별로였고 시간이 걸렸고 별로였고 이것도 별로였고 별로네요, 다. 이번은 그 추가 하락은 이제 막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은 막을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힘들도 어느 정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국내 증시도 최근에 2,800선 다시 가나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미중 갈등 부분도 그렇고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폭을 다시 열어둘 필요가 있나요? 우리 뭐 어쨌거나 이거 한번 보시면은 묘하게도 2020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제꼈던 외국인들이 요구관만 우리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지수 바짝 당겼던 네. 기간 아닙니까? 재밌죠? 이번에 빠져도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지수까지만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2020년 재작년 말 2873인데 2021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지수 상승은 그냥 무위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2822 11월 30일 날 봤던 2822가 우선 1차 관문입니다. 네. 그거 넘어서면은 이제 또 2,900, 3,000을 갖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요거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을 논하시죠. 네. 그러나 30초만요, 20초만요. 요거만 보고 가십시다. 지금 단기물 금리 미국 많이 오르죠. 10년물도 오르고 있는데 단기가 더 빨리 오릅니다. 네. 미국입니다. 실질금리 2022년 접어들어서 확 오를 동안에 나스닥 많이 빠졌는데 실질금리가 지금 한 며칠 빠진 것도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의 마이너스였던 이 독일 국채가 이제 플러스 여기까지 옵니다. 더군다나 올라오는 속도 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이너스 벗어났네요. 일본 10년물도 그렇고 우리 한국 10년물도 지금 우리 국내 채권 시장 피철철입니다. 지금 난립니다. 갑자기 뭐 추경 14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들고 나왔더니 그거 받고 한쪽에서는 30조, 한쪽에는 50조, 네. 50조인가요?
그냥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경을 갖다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자기 돈 1,000만 원만 내놓고 일단 한번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저는 뭐 더 네. 코멘트는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또 진짜 전략으로 또 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